공양을 하고, 그러니까 밥을 먹고 바로 양치를 하나요? 아니면 조금 있다가 양치를 하나요? 조금 있다가 하나요? 밥 먹고 바로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지 마요. 밥 먹고 바로 하지 마요. 음식을 먹으면 치아에 이렇게 이렇게 어쨌든 치아에 뭐가 이제 있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칫솔질을 하면 치아 마모가 굉장히 빨리 돼요. 음식을 먹고 나서 바로 양치를 계속 해버릇하면 치아가 누렇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그 치아가 빨리 마모가 되는 원인이 돼요. 우리 여기 계신 큰 스님께서는 공양하자마자 바로 칫솔질을 하러 가시는데 뭐 이렇게 싹싹싹 뭐 구석구석 얼마나 깨끗이 하시는지 치아가 닳아가지고 치과에 갔더니 스님 너무 열심히 칫솔질을 하셨어요. 치아가 다 닳았어요. 그런데 뭐 칫솔질을 잘 하는 거야 좋죠. 그런데 공양하고 나서 바로 칫솔질 하지 마세요. 음료수를 먹고 나서도 바로 칫솔질 하는 게 아니라더라고요. 뭐 주장하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우리가 칫솔질을 공양하고 나서 바로 하게 된 거는 세균이 뭐 금방 퍼져가지고 세균이 해서 3분이 넘어가면 세균이 뭐 좀 나빠진다. 우리에게 치아에 잇몸에 굉장히 나쁜 역할을 한다라고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들었는데 최근에 다르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치아는 공양하고 나서 1시간 정도 지나서 그렇게 칫솔질을 하는 것이 더 적당하다. 치아 건강에. 그러니까 어떤 때는 공양하고 칫솔질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같이 이제 뭐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야, 이거 입이 찝찝한데 빨리 칫솔질 해야 되는데. 그럴 거야, 아마, 그죠? 근데 그럴 필요 없다. 예. 오히려 그냥 공양하고 앉아가지고 노닥거리는 게 차라리 낫다. 부지런해가지고 엉덩이가 가벼워가지고 잠깐만 기다려. 나 화장실 갔다 올게. 그러니까 두둑 씻고 오면 별로 좋은 게 아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한의사 같이 주장하는 건데 뭐 그럴듯한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서 칫솔질 얘기보다는 뭐 칫솔질을 꼭 해야 되는 순간은 오히려 아침에 일어나서예요. 일어나자마자 입안에 세균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냥 맹물로라도 이렇게 한번 입안을 씻는 거 칫솔질을 열심히 할 필요는 없고요. 살살 하든지 아니면 입안 맹물로라도 입안을 해서 물을 한번 헹구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그래요. 특히 이제 수면 중에 입을 벌리고 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은 반드시 아침에 이렇게 입을 물로 깨끗하게 씻어주면 되게 좋다라고 그러죠. 입안에 밤새 세균이 많이 생긴대요. 그래가지고 이 세균이 그냥 먹게 되면 장내로 들어가서 장내 염증을 이제 유발하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물로 입을 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음양탕을 따뜻한 물에 찬물을 섞어가지고 조금씩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지 말고요. 그렇게 하면 좋다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또 공양하고 나서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커피나 차를 마시는 게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커피하고 차는 몸에 커피하고 차가 이제 들어있는 성분 중에 몸의 철분을 이렇게 흡수를 방해하는 것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기껏 우리가 열심히 이제 채소도 먹고 고기도 먹었는데 오히려 이제 커피하고 녹차를 이렇게 마시면 그 철분하고 아연 이런 것이 제대로 흡수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삼겹살을 먹거나 고기를 먹을 때는 반드시 후식으로 커피를 시켜 먹으라고 그랬는데 그 역시 녹차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이유로 그거는 너무 많이 먹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고기 한 점, 두 점 먹고 그래 커피 시켜가지고 이렇게 먹으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통 고깃집에 가면 배불리 먹잖아. 그럴 때는 커피도 후식으로 먹는 것도 굉장히 좋다. 녹차도 후식으로 먹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언제 커피나 녹차를 먹냐? 공양하고 나서 한 30분 정도 지나서 이때쯤에 먹으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공양하고 나서 노닥거리다가 그리고 이따가 이제 사실은 산책 한번 갔다 오고 나서 커피나 녹차를 마시는 게 훨씬 사실은 좋죠. 근데 뭐 우리가 어디 모임감 뭐 그렇게 잘 안 하지. 그것도 다 사실은 적당히 먹은 사람한테 하는 얘기지 뭐. 그죠? 많이 먹고 잔뜩 먹고 커피, 녹차 이런 거 먹지 마 이런 건 아니고요. 적당히 먹는 사람들은 영양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여러 가지 중에 식초가 있는데요. 식초는 이제 만드는 방법은 여러분들도 다 잘 알죠. 근데 우리가 이제 식초를 맨날 만들어서 먹기는 어렵잖아. 그래서 사 먹게 되는데 사는 식초들은 이제 우리가 라벨을 잘 보면 그러면 이제 어떤 거는 주정이 들어있고 어떤 건 주정이 안 들어있고 그냥 100%뭐 사과, 100%뭐 포도 이렇게 하는데요. 식초를 만드는 과정이 그냥 사과나 뭐 배나 뭐 이런 것들을 배도 만드나? 감이나 사과를 그냥 푹 계속 오래 놓으면 저절로 식초가 되잖아요. 그게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처음에는 술이 되는 거죠. 몇 달 지나면 술이 돼요. 술이 지나서 더 오래 놓으면 그 다음에 식초가 되는 과정을 겪는데요. 공장에서 만드는 것은 그렇게 해서 뭘 자연적으로 만들어가지고 1년, 2년에 걸쳐서 몇 개월에 걸쳐서 식초를 만드는 그런 거는 굉장히 비싸고 100% 퓨어 아주 순수한 그런 식초가 되고요. 대부분의 공장에서는 너무 긴 시간 하니까 너무 힘들다. 시간은 곧 돈이다. 뭐 그 만드는 공장도 임대료가 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것들을 첫 번째 단계를 무시해요. 그러니까 술로 만드는 단계를 하지 않고 바로 술을 넣어요. 사과에다 술을 넣는다는 거지. 사과에다 술을 넣고 발효시키면 빨리 발효시키는데요. 거기에다가 뭐 이렇게 어떤 경우는 사과 식초라고 해도 사과가 전혀 안 들어가고 나중에 사과 향만 넣는 경우가 있어요. 뭐 빙초산 넣고 뭐 넣고 이래가지고 그런 건 우리가 보통 이제 제일 싼 뭐 사과 식초 뭐 이렇게 한 통에 뭐 얼마 안 하는 그런 것들은 그런데요. 이 빙초산이라는 게 왜 빙초산이냐면 초산은 초산인데 마이너스 15도가 되면 그냥 얼음처럼 그렇게 얼어버린다고 해서 빙초산이라고 그런다 하더라고요. 빙초산은 어디서 만드냐면 무엇을 원료로 하냐면 석유를 원료로 해요. 빙초산은 석유라는 게 참 신기해요, 그죠? 땅에서 나오는 기름이라는 게 그걸로 빙초산을 만든대, 세상에. 식초가 그거래, 빙초산. 석유를 어떻게 추출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추출을 해서 빙초산이 된다는 거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시중에 그래서 파는 피클이라든지 단무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이 빙초산 가지고 만든 그 피클 맛있어, 단무지 맛있어 이런 사실은 빙초산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게 조금 우리가 좀 이제 빙초산이 뭐 건강에 나쁜지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왠지 기분이 석유에서 추출했다니까 꼭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보다는 그냥 자연으로 이렇게 해주는 게 훨씬 더 낫겠죠. 그런 것들은 소화를 돕기도 하고요. 또 농약 같은 해독 같은 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채 같은 거 씻을 때 브로콜리 같은 거는 이제 농약을 얼마나 쳤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 브로콜리는 농약을 쳤으면 그대로 그걸 먹어야 되잖아. 그럴 때는 브로콜리를 다 떼가지고 식초물에 담가놔야 되는 거죠. 한 10분 정도, 5분, 10분 정도 담가놓고 이렇게 하면 그럼 농약의 성분들이 많이 중화돼서 그리고 나서 씻고 나서 먹으면 되게 좋죠. 특히 미나리 같은 경우는 절대 반드시 해독을 시켜야 되는데요. 미나리를 본래는 생으로 먹는 게 아니에요. 미나리를 생으로 먹으면 이 안에 들어가서 그 대장균이 이 안에 벌레가 생기지. 이 미나리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생으로 먹게 되면.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나는 생으로 먹는 게 정말 맛있어. 삼겹살 먹어야 되는데 미나를 꼭 싸 먹어야 돼. 이렇게 된다면 이제 반드시 식초에 그럴 때 쓰는 건 빙초산도 괜찮아요. 그냥 사과 식초 싼 거 사과 와가지고 잔뜩 넣고 푹 이제 한 5분 10분 정도 푹 담가 놓고 나서 씻어서 먹으면 되고요. 미나리가 좀 걱정되면 한번 살짝 데쳐 먹으면 안전하죠. 아주 훌륭하게 됩니다. 이처럼 식초는 또 우리가 세수하고 나서 식초물로 마지막에 이렇게 해주면 피부에 굉장히 좋아요. 탄력을 유지하게 되고 독성도 많이 이제 사라지게 되고. 근데 뭐 냄새 날라나 식초? 금방 날아가겠죠. 뭐 진하게 안 하면 돼 여러분들이. 너무 진하게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세안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머리 감는 것도 린스 대용으로 식초를 쓰면 굉장히 좋다라고 그래요. 여성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모두 다 머리 감을 때 샴푸 다 쓰잖아요. 특히 여성들은 린스를 꼭 쓰더라고요. 안 쓰면 안 된다 하더라고. 진짜인가요? 안 써도 돼요? 네. 어쨌든 꼭 써야 된다 하는데 린스 대신에 식초로 이제 머리를 감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세면장에 늘 식초를 해놓고 또 발에 무좀 있고 이런 사람들은 식초로 발을 또 씻고 그러면 소독이 아주 잘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목욕하고 나서 물 한 바가지 해가지고 흉 해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몸에다가 이제 찌끄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처럼 먹는 거는 뭐 이렇게 그런 것보다는 순수하게 또 순수한 식초가 좋을 텐데 식초를 또 먹을 때는 너무 많이 먹어도 또 몸에 해롭고 그래요. 또 위가 안 좋은 사람, 구강에 염증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특히 식초를 먹을 때 좀 조심하고 그래야 되는데요. 물에 적당히 타가지고 이렇게 식후에 먹으면 소화 촉진에 굉장히 좋아요.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은 소화제를 먹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은데 괜히 이제 약국에 가서 소화제 먹기보다는 식후에 식초를 조금씩 먹어주면 물을 좀 타가지고 먹어주면 굉장히 이제 이 안에 있는 안에 있는 오장육부들이 굉장히 좋아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로 화엄 신중기도 21일 기도 회향날인데요. 21일 기도 화엄 신중기도 여기서 회향하지 않고 그냥 3월 1일까지 계속 쭉 이렇게 화엄성중 기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기도가 더 재밌지 않아? 더 재밌잖아요, 그죠? 이왕에 하는 기도 재밌게 해야지. 그래가지고 화엄성중 기도할 때 우리가 이제 그 3번 절을 하고 나서 예불을 하고 나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 전에 예불을 하고 화엄성중에 이렇게 원수의 납수 함께 절하고 난 다음에 상계 욕색 제청중 중계 팔부 사왕중 하계 당처 일체 영기 등중 이렇게 3번을 절하게 되는데요. 그때 상계 욕색 제청중은 뭐냐면 신중도 상중 하단이 있어요. 신중에 상위 그룹, 중위 그룹, 하위 그룹 104위인데요. 104개의 그룹이 있는데 104개의 그룹을 다시 3등분해서 상위 그룹, 중위 그룹, 하위 그룹으로 나눠지는데 상위 그룹은 23부류 정도 돼요. 그 상위 그룹은 거의 부처님과 동급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만큼 위실력이 대단하다. 뭐 동급이라 하면 좀 그렇고 부처님보다 조금 보단 신통력이 있다라고 그러죠. 이들은 상계 욕색 제천중, 욕계 색계의 모든 천인들을 욕색 제천중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삼계하면 세상의 공간을 욕계, 색계, 무색계로 나눴어요. 그 중에 우리는 욕계에 살고 있는데요. 욕계 중에 상위 그룹이 또 있어요. 그 중에 욕계 중에 상위 그룹에 하늘세계가 있는데요. 우리는 욕계 중에 중위 그룹 정도 돼요. 하위 그룹은 지옥이 제일 하위, 지옥아기 축생이 하위 그룹, 인간이 이제 중위 그룹.
천인들이 하늘 세계가 이제 6개 중에 상위 그룹이 되는데요. 그 위에가 3개가 또 있어요. 그래서 6개의 3개의 모든 천인들, 이게 욕색 제천 중이에요. 중계는 8부 사왕중, 8부 신중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욕계, 색계, 제천인데 그 중에 좀 떨어지는 제천들이 있어요. 천인들, 중계에 들어가는 천인들, 뭐 사왕천이라든지 도리천도 이제 중계에 들어가죠. 뭐 칠성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용의 세계도 다 이제 욕계, 중위계급에 들어가요. 우리가 이제 말하는 그 산신은 사실은 이제 지신, 뭐 토지신, 뭐 이런 신들은 하위 그룹에 들어가요. 용이 더 이렇게 세요. 중위 그룹에 들어가니까 중간 정도면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용을 생각할 때는 물의 신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강신, 하신 이거랑 또 달라요. 바다의 세상의 모든 물 총 대표로 용의 신이라고 하는데요. 용은 물은 우리 몸을 이루는 요소 중에 70%가 다 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물을 어떻게 다스리냐에 따라서 생가사와 기륭화복이 있기 때문에 용은 잘 모시면 복이 들어온다. 용을 잘 모시면. 그렇다고 진짜로 이 그림에 나오는 그런 용이라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물의 정수, 이거를 잘 모시면 우리가 복이 들어온다. 물의 정수를 잘 못 모시면 그럼 화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용왕기도도 이렇게 하는 것들도 정말 물이라는 게 너무 귀중하고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생명은 물 속에서 나타났잖아요. 우리 지구의 우리 그 진화론에 따르면 바다로부터 생명이 나타나서 나중에 땅 위로 올라오고 그게 양서류가 되고 포유류가 돼서 결국 사람까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물은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 절에는 용을 많이 모셔요. 생명의 근원이니까. 또 생명의 근원이기도 하고 우리를 지켜주기도 하고 보호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첨 위에 이렇게 절 건물을 지으면 처마 위에다 용을 막 이렇게 그 용두 해가지고 기와도 이제 기면기와 해가지고 이제 용 얼굴 이렇게 기와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법당 내부에 보면 용을 많이 이렇게 형상화해 놨는데요. 그것은 용이 신령해서 부처님을 잘 지켜주고 또 신도들을 소원을 잘 들어주고 복을 주고 그런다 해서 용을 잘 모시고 그래요. 야차, 가루라, 긴나라, 마후라가 뭐 인비인 뭐 이런 것들까지 다 해서 8부가 중간 단계에 속하고요. 학의 당처, 영기등중은 이제 산신, 강신, 하신, 뭐 주야신, 주주신, 아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영기등중, 조상신까지 아마 들어갈려나 모르겠다. 조상신은 이제 백사위성 중에는 없는데 그냥 우리는 세상의 모든 요정들까지도 다 그냥 학의 당처에 하급에 속하는 영기등중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신중은 사실은 백사위성 중에 사람은 들어가 있지 않지만 우리도 신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부처님을 모시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을 불법을 수호하고 또 불법을 따르는 자에게 복을 주고 여러분들이 불법을 따르는 사람에게 밥 사주면 그 사람에게 복을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잘 웃고 친절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도 화엄성중에 들어갈 수가 있죠. 화엄성중을 기도를 잘한다라는 것은 백사위 성중님을 잘 모시는 것도 있지만 백사위 성중처럼 나도 되려고 하는 그런 것이 화엄성중 기도의 그 더 근본적인 취지에 부합한다. 부처님한테 기도하는 것도 내가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화엄성중 기도도 내가 화엄성중이 돼야겠다. 난 불법의 수호자다.
오늘부터 나는 불법의 수호자 이러면서 그러려면 밥 잘 드시고요. 영양식 잘 하시고요. 영양 조절 잘 하시고 근력 운동 꼭 해야 돼요. 나이가 많을수록 걷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저 1시간씩 걷는데요. 훌륭합니다. 1시간씩 걸으면. 근데 근력 운동도 반드시 같이 해줘야 돼요. 유산소 운동만 한다고 해서 몸이 막 짱짱해지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근력 운동도 한 5대1 정도? 50분을 걸었다면 10분 정도는 근력 운동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 허벅지도 건강해지고 허벅지가 건강해야 돼. 여러분들이 이제 종아리를 자주 만져주면 기혈이 잘 돌아간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절하는 것이 종아리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해주잖아요. 무릎 꿇고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허벅지도 중요하지만 이 종아리도 자주 만져주면 몸의 기혈이 잘 통하게 되니까요. 선물하세요. 네.